네, 안녕하세요. 최승윤 작가입니다. 네, 전시 설치하러 가고 있는 중인데요. 제가 아까 뭐 고수의 전인가 그런 프로그램에서 결혼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를 봤어요. 거기서 이제 뭐 외국인도 나와서 얘기하고 여러 사람들이 나와서 우리나라의 잘못된 결혼 문화, 이제 그릇된 결혼 문화, 그리고 이런 거는 좀 바뀌어야 될 텐데,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또 이렇게 판에 박힌 결혼식,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마치 이제 기존에, 그러니까 다들 어떻게 보면은 비슷비슷한 결혼식들을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비판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사실 거기에 다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결혼식을 하시는 분들 모두 사실은 그런 생각을 안 해보신 분들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실은 이렇게 하고 싶어서 아예 막 이게 싫은데 내가 억지로 하고 막 이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왜 결혼식을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지 그런 이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이제 결혼식이라는 게 허례허식이 엄청나게 많고, 너무나 부풀려진 게 많고, 좀 돈잔치라고 해야 되나 그렇기도 하고, 뭐 인간관계도 그렇고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첫 번째로 사람들이 이제 결혼식은 부모님 행사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게 또 예전만큼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저희 부모님도 이번에 결혼식을 하실 때 기존에 이제 뿌려놓은 게 엄청나게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회수를 하고 빚도 좀 갚고 막 이런 생각을 하셨어요. 그런데 막상 결혼 준비를 해서 이 계산을 해보니까 남는 거는 고사하고 사실은 손해를 안 보면은 되겠다, 싶은 정도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에 서울에서 결혼을 하면은, 그러니까 진짜 조금 사람들이 기피하는 시간대나 아니면은 좀 그런 데가 아니면은 요즘에 기본이 다 축의금이 일단 5만원이에요. 그리고 5만원 플러스 이제 대관료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들어가는 가격이 엄청나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 이제 스드메랑 이런 거 저런 거 다 포함하면은 요즘에 진짜 가격이 엄청나게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축의금이라는 개념이 서로 품앗이였잖아요. 품앗이어서 뭐 집을 하거나 결혼을 하거나 하는 비용에 대해서 이제 좀 도와주고 서로 품앗이를 해주는 거였는데, 요즘에는 워낙에 웨딩 비용이 많이 올라서 품앗이라는 개념도 조금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그러니까 이게 참 애매하죠. 그렇게 축의금을 받고 이제 감사의 의미로 음식을 대접을 하고 막 그렇게 됐는데, 요즘에는 그냥 자기 돈 내고 자기 밥값을 내고 가는 그런 느낌인 거예요. 뭐 그게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어떤 업체들인지 이제 사업을 하게 되면은 여기서 내가 최대한으로 이윤을 끌어낼 수 있는 거에서 계산을 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런 게 점점 줄었는데, 이제 웨딩 업체들에서 이 사람들이 돈을 써서 결혼을 해서 최대한 끌어낼 수 있을 만큼 끌어내서 그렇게 하는데, 근데 이게 비교를 하다 보면은 그러면은 좀 싼 데서 하고 스몰 웨딩을 하고 그러면은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저는 결혼식도 뭐 굳이 안 해도 상관은 없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진짜 결혼 준비를 해보시면은 하나하나 다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잖아요. 저도 그렇고 이제 신부도 그렇고 신부 측 부모님도 그렇고 저희 쪽 부모님도 그렇고, 그리고 결혼 준비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이나 뭐 장인어른 장모님들이 꽉 막히신 분들이 아니라 그분들도 다 처음에는 그냥 소박하게 해야지, 소탈하게 해야지 뭐 이렇게 해요. 그런데 주변에서 이제 결혼식 할 땐 이렇게 하는 거더라, 뭐 이렇게 하는 거고, 뭐 네이버 검색하면은 결혼식 할 때는 이러이러한 거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더라 하다 보면은 이게 또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사람들끼리 만나서 이제 비교도 하고, 물론 그거를
그런 거에 연연해야 되고 그런 거에 얽매이지 않아야 되고,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런 거에 얽매이지 말아야 되고 그런 거에 연연하지 말아야 되고 막 그런 얘기를 또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에 관해서 토론하는 거 보면은 사실 하는 얘기 거의 다 비슷해요. 이게 다 허례허식이고 이게 다 그렇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한 가지 부분만 말씀을 드리면은 그러면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하는데, 이게 결혼이라는 게 수십 가지의 상황이 전부 다 얽매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방송에서 한 패널분께서 뭐 결혼해서 사람이 완전히 경제적으로 독립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 내가 원하는 대로 그 결혼 플랜을 다 짤 수가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이 하면서 말씀하시기로 자기가 42에 결혼했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그분은 이제 방송하시는 분이어서 일반인 분들보다 돈을 솔직히 좀 훨씬 많이 벌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돈을 많이 버는 사람도 40대쯤 됐으니까 이제 경제적으로도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부모님도 그런 게 있습니다. 자식이 나이가 40이 넘어가고 진짜 늦게 하면은 본인의 욕심이나 아니면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래 결혼해준 게 고마우니까 그냥 다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렇게 되어요. 네. 근데 솔직히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이런 사람들이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고 완전히 내 마음대로 결혼을 한다? 그게 사실 가능할 수 있을지도 잘 모르겠고, 경제적으로 완전히 독립을 해서 결혼을 한다? 이거는 정말 소수만 가능한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결혼 준비를 할 때 집에 대해서는 제가 도움을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거기 그 프로그램에서 얘기를 한 것도 저도 좀 동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시부모님이 집을 해줬어요. 그러면은 시부모님이 이제 좀 자기 집처럼 들락날락 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진짜 자기의 엄청난 거금을 들여가지고 집을 사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개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어느 정도는 정당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되면 이제 갈등도 심하고 그럴 테니까, 저는 집에 대해서는 제가 독립을 하고 싶어서 좀 무리를 해서라도 집에 대해서는 제가 한 푼도 도움을 받지 않았어요. 근데 그럼에도 이 부모님의 의견들이나 이런 것들을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부모님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너무 싫은데 제가 억지로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니라, 가정의 평화라는 게 있잖아요. 가정의 평화라는 게 있어요. 특히 결혼 준비를 할 때는 양가 부모님이나 여러 사람들의 심기 같은 것들을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조심을 하고, 그게 나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도 아니고, 부모님들의 의중을 따지고 생각을 하고 반영을 하고, 이런 것들이 온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러한 과정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주장을 하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은 다 무시를 한다? 뭐 부모님의 의견은 다 허례허식이고 옛날 의견이니까 다 무시를 한다?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어요. 그러니까 물론 그렇게 해가지고 모두 다 행복하면 좋겠지만, 그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나 싶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는, 저만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결혼을 하는 많은 분들께서, 그러니까 앞서 얘기했듯이, 그러니까 자식이 한 40이 넘어서 부모님들이 어느 정도는 많이 체념을 하고, 이 자식이 경제적으로도 엄청나게 부유해서, 그러니까 뭐 요즘 그런 경우들도 많잖아요. 뭐 축의금 안 받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뭐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그게 몇 명이나 가능하겠냐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상황이니까 그게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특히 20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부모님 돈으로 결혼을 하게 되잖아요. 30도 넘지 않았는데 사회 초년생들이 무슨 돈이 있어서 결혼을 하겠어요. 그런데 뭐 그 나이에 결혼을 하는데, 그 40대 연예인이 하는 것처럼 뭐 부모님한테 독립이 돼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해야 되는 결혼이 바람직한 결혼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어불성설인 느낌이 드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 어느 정도 연세가 넘어가시면은, 그러니까 오히려 조금 젊으셨을 때
결혼을 빨리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근데 오히려 어느 정도 나이가 넘어가면은 그냥 알아서 하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물론 그게 제가 얘기했었던 자식이 나이가 먹어가니까 그냥 어느 정도 포기하시고 그런 것도 있는데, 근데 이런 것도 있어요. 저희 아버지도 사업을 하시면서 이제 한 달에 뭐 축의금이나 부조금, 뭐 그러니까 뭐 부의금 뭐 이런 걸로만 나가는 돈이 엄청날 정도로 많이 뿌리고 다니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 부모님 세대가 조금 현역에 계시고 이제 많이 사람들이 좀 돌아다닐 때, 그리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결혼을 한 사람들보다 결혼을 안 한 사람들이 많을 때, 이게 그렇잖아요. 결혼을 사람들이 일단 하게 되면은 결혼식에 관심이 떨어져요. 네, 그래서 저도 그런 경우가 많은데, 제가 결혼식에 갔지만 제 결혼식에 안 부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이제 연락한 지도 오래됐고. 그러니까 부모님께서 결혼을 좀 빨리 하고 싶어 하시는 이유가, 그러니까 자기가 현역에 있고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을 때 결혼을 해야지 이 사람들이 다 온다라는 거를 알고 계세요. 근데 이제 연세가 어느 정도 많아지시고, 그러니까 친구분들도 연세가 이제 많아지니까 어디 너무 돌아다니고 아니면은 축의금을 많이 내가 받은 만큼 다시 돌려줄 만큼의 여유도 없고 해서, 연세가 많이 드셔서 결혼을 하면은 내가 예전에 뿌린 거를 회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혼식이라는 거는 부모님들이,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뿌려놓은 걸 회수하는 결혼식이다. 뭐 그 사람들은 주변에 다 잘 나가는 사업가에 잘 나가는 연예인들만 모여 있어서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일반인들이 나이가 들고 부모님들이 은퇴를 하고 연세가 드시면은 예전에 뿌려놨던 거를 사실은 제가 봤을 때 반도 회수하기 힘듭니다. 네. 회수하는 게, 그러니까 그런 부모님의 욕심 때문만에 이런 결혼식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좀 시대착오적인 생각인 것 같아요. 예전에는 부모님들이 대부분 60을 넘기기 전에 자식이 결혼을 하는 경우들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다 은퇴하시고 이제 거의 부모님이 70 가까이 나이가 돼가지고 결혼을 하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은퇴를 해서도 몇 년이 지난 게 아니라 10년 이상 지나가지고 자식이 결혼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에 내가 뿌렸던 거를 회수한다라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모님들의 허례허식이나 그런 것만으로 또 그렇게 하는 건 또 아니란 얘긴 거예요. 뭐 내가 뿌린 돈을 회수하려고 그런다? 제가 봤을 때 요즘에, 그러니까 뿌린 돈은 당연히 회수는 해야겠죠. 그렇지만 내가 뿌린 것만큼 그 정도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잘 없습니다. 나이가 60이 넘었다고 해서 다 옛날 사고방식에 타성에 젖어 있는 분들은 아니에요. 다 저희 부모님들 다들 좋으신 분들이잖아요. 근데 꼭 그렇게 꼭 뿌려놨던 걸 하고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하고 막 이런 식으로만 해석을 하는 것도 조금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 여건은 이래서 가능하면서 뭐 이렇게 자식이 결혼해서 독립을 해야 된다, 막 어쩐다, 막 이렇게 하는 것도, 물론 그 얘기도 다 맞는 얘기기도 해요. 저도 결혼 준비를 하면서 드는 생각이, 구급차가 있는데 구급차가 제 다른 반대편 차선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참 느껴요. 결혼 준비를 하면서 이제 과거와 현대가 있으면은 그때 필요했던 게 있고 지금 필요한 게 있잖아요. 그런데 과거와 현재에 필요했던 거에서 그러니까 장점만 모아놓은 게 아니라 그냥 1+1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시대가 바뀌어서 그 시대였으니까 필요했던 그러니까 그런 뭐랄까 예절과 이제 준비하는 그런 필요성이 있는 게 있고, 요즘이니까 생겨난 그런 결혼 문화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생겼으면 이게 없어지고, 뭐 사바처럼 이게 없으니까 이게 있고 이게 있으니까 저게 없고, 그런 게 아니라 전통도 있고 현대에 필요한 이것도 그냥 플러스가 돼버렸어요. 뭐가 하나 마이너스 된 게 없고, 예전에 결혼식에서 마이너스 된 게 없고 모든 게 플러스가 됐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없던 것도 플러스가 됐고 예전에 있던 것도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참 어려워요. 이것은 참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참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막상 준비를 하면은 그게 바뀌는 게 진짜 어렵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런 거에서 다 탈피했어 라고 해서, 물론 진짜 젊으신데 돈 진짜 많이 들이지 않고 완벽한 스몰 웨딩을 해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있긴 있을 거예요. 근데 제 주변에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정말 그 자유로운 영혼에 우리는 그런 관식에 전혀 얽매이지 않을 거야 라고 하셨던 분들이 계신데, 그러니까 정말로 완전 진보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결혼식 할 때 이렇게 해야지 했는데 준비하다 보니까 남들 하는 거 다 하게 되더라. 네, 대부분 이렇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주변에 그 결혼하신 분들 다 그럴 거예요. 처음부터 막 이렇게 전부 다 모든 걸 갖추고 결혼하실 생각이 있었던 분들은 그렇게 그런 분들도 있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더라도 하다 보면 다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많이 하는 얘기 있죠. 우리 부모님이 이런 걸 요구할 줄 몰랐다. 네. 근데 저희 부모님은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거를 막 하시고 그런 거는 없었는데, 그게 또 그렇게 되는 거죠. 많은 분들이 우리 부모님은 그런 거 안 해, 우리 부모님은 그런 허례허식 싫어해 하는데, 결혼할 때 되니까 또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거기서 또 무턱대고 부모님을 욕하자는 게 아니라 부모님들도 또 그럴 수밖에 없는 입장, 네, 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손님들을 초대를 했는데 또 이렇게 조금이라도 좀 더 좋은 거 하고, 그러니까 이왕이면, 그러니까 돈을 못 남겨요. 돈을 못 남기는데, 이왕 돈을 못 남길 거면은 차라리 내 돈 조금 더 써서라도 좋은 음식 하고 좋은 곳에서 하자,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되는데, 또 업체들에선 그거를 조금 더 가격을 조금 더 올리고 해가지고 조금 더 빼먹는 것 같아요. 뭐 어떤 사업이든 그렇죠. 네, 아무튼 뭐 이게 결론이 나는 얘기는 아니고,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은 일반인들이 아니잖아요. 그분들이 일반인들이 아니고 우리보다 돈도 훨씬 많이 버는 분들이고, 연예인분들끼리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에서 얘기하면서 현실성에서 좀 벗어나는 이야기들이 있는 것 같아서 조금 답답한 면이 있었고, 또 결혼 준비를 하다 보니까 밖에서 보는 거랑 굉장히 많이 다르더라 라는 생각이, 네, 또 많이 듭니다. 또 그런 것도 있어요. 하나 더 얘기를 하자면은, 그러니까 그런 정해진 틀에 맞춰가지고 결혼식을 막 이렇게 해야지, 내가 또 하나하나 하다 보면 내가 또 직장 다니고 일하면서 결혼 준비를 하잖아요. 그걸 다 못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예를 들어서 결혼 사진 내가 직접 찍겠다 하면은 끝나고 나서 다시 하시는 얘기가, 그냥 맡길걸, 돈 조금 더 내서라도 맡길걸, 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막상 하다 보면은 이것저것 하는데 퀄리티는 안 나오고, 뭐 친구들 불러서 하는 친구들한테도 뭐 밥 안 사줄 수 없고 막 하는데,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돈은 돈대로 더 들고, 아니면은 돈은 조금 아꼈을지 몰라도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각 분야의 전문가들 있잖아요. 전문가들한테 맡기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플래너도 뭐 맡기지 말고 해야지 하는데 또 안 맡기고 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리고 뭐 도와주시는 이모님들 있잖아요. 아주 오시면은 뭐 진짜 한 10만원에서 15만원씩 막 이렇게 돈 드려야 되거든요. 뭐 이모님 같은 거 필요 없어, 우리끼리 그냥 해야지 하는데, 결혼 준비 하시다 보면은 때마다 그 필요한 이모님들 정말 필요합니다. 진짜로 필요해요. 그분들이 없어가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싸우는 커플들도 많이 있대요. 그러니까 하다 보면은 하나하나, 그러니까 오히려 그렇게 전문가들로 마련이 되어 있는 것들 안 하다 보면 후회하는 경우들이 많고, 주변 분들도 나도 이렇게 했는데 그냥 너는 맡겨라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또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게다가 난 직장 다니잖아요. 일을 하고 있잖아요. 내가 어떻게 그거를 하나하나 공부를 다 해가지고 합니까? 공부를 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아요. 정보를 습득해야 될 것도 엄청나게 많고, 우리가 여행 한 군데를 가는 데만 하더라도 몇 달을 공부를 하잖아요. 저도 이번에 신혼여행 할 때 제가 자유여행을 준비를 해가지고 하는데, 저도 몇 달을 공부를 해가지고 코스를 짜고 그렇게 했어요. 여행만 그러는데 결혼을 하면서 준비하는 모든 것들이 다 진짜 최소 한 일주일에서 몇 달씩은 공부해야지 가능한 겁니다. 저도 이번에 뭐 여자친구 다이아 반지를 사줄 때 다이아 반지에 대해서만 유튜브랑 이것저것 하면서 최소 몇 주는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제서야, 그러니까 아예 모르던 분야니까 그제서야 다 감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들 처음 해보는 결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 맡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도 있다. 아무튼 뭐가 정답이라는 것은 아닌데, 뭐 그래도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도 맞아요. 네, 그런데 그래도 하고자 하는 얘기는, 그래도 저렇게 한 사람들이 뭐 타성에 젖고 허세가 장렬하고 무슨 뭐 허례허식에 휩싸여 있고 이런 사람들이라서 하는 게 아니라,
막상 준비를 하다 보니까 평범한 사람들이 다 평범한 결혼식을 하게 되더라. 네,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이제 작품을 픽업하는 대로 거의 도착을 했는데요. 네, 아무튼 또 앞으로도 결혼에 관한 이야기들을 제가 준비를 하면서 몇 개를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뭐 결혼에 관해서 궁금하신 분들 있으면은 조금 질문도 달아주시면은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